네, 양시장의 상승과 함께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1.34% 내리면서 다시 1,307원 60전까지 내려왔어요. 어제 1,325원까지도 좀 올라왔던 원달러 환율이었는데 다시 하루 만에 상당 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 이 오늘 시장 주인공 알아봐야겠죠? 이건희 부장, 이화진 과장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역시도 최근 시장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콜업 의견을 주셨던 두 분인데 오늘 시장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들어있거든요. 주제 뭘로 봐야 될지 화면 보시죠. 반도체주, 트리플 호재의 기대감. 지금 호재가 정말 만발하고 있는 반도체주입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엔비디아 대응해서 여러 가지 AI 칩을 만들어낼까요 하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데 뭐 곧 있으면 이제 인텔도 발표를 하겠지만 그렇죠. AMD가 먼저 지금 시장을 좀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네. AMD가 엔비디아보다 더 우수할 거다라고도 자부한다던데 과연 어떤 칩인가요? 네, 인텔이랑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테슬라도 한다 그러고 애플도 한다고 그러고 있지만은 그나마 이제 엔비디아의 큰 대항마 입장에서는 좀 AMD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예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우리도 자체 개발 칩을 만든다고 얘기는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판매에 이제 돌입을 이제 했다 보니까 결국 관련들 뭐 HB 관련주들 뭐 아니면은 그런 장비 소재 업체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파일을 가져간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지금 한로가 뚫렸다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100만 장이 팔린다 하면 100만 장이 팔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몇 년간의 수급이 어느 정도 쌓여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AMD까지 하는 바람에 규모가 더 빨리 커지는 흐름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주, AMD 관련주가 모두 다 같이 오르는 장세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HB 관련주로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조금 기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동안 HBS3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주도를 해서 시장을 굉장히 많이 선도를 해 나갔는데 이때 HBS3E 같은 경우가 내년 한 중순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크게 격전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AMD도 빨리 나왔네. 그럼 이제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에 있는 도조 AI 칩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제 이 시장이 더 이상 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의 흐름은 마이크론이 가장 좀 밑 하단에 있고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이게 추격을 해오냐에 따라서 SK 하이닉스와 이제 두 갈래로 좀 나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그림을 봤을 때 오늘 제우스가 좀 강한 흐름이 나왔죠. 결국에는 수율 싸움입니다. 삼성전자가 4분기에 한번 크게 곤욕을 치렀던 이슈가 수율 문제였기 때문에 제우스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도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이 수율 개선을 위해서 세정 장비 업체에 대한 수요가 가장 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장님, 그 반도체 안에서 HBM,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수혜주, 그리고 AMD 수혜주, 혹은 나중에 나올 뭐 인텔 수혜주, 이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면은 없어요? 뭐 크게 봐서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뭐 누가 만들든 거기다 HBM만 납품하면 되는데 AMD도 내용을 보면 전통적으로 삼성전자랑 거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 관련돼서 당장은 수혜가 될 거고 그럼 삼성전자가 증설을 한다라고 하면 AMD 쪽 이제 AMD가 잘 팔린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그 밸류 체인망에 있는 장비주들은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AMD만 대항해서는 돈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같이 가는데 AMD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HBM 만드는 데는 다 갖다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모두 다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이제 얼마나 빨리 치고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마이크론은 3세대가 아니라 지금 4세대부터 본격적으로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3E부터 이제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4세대에서 이제 하면서 사실은 지금 마이크론이 가장 늦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미국 애널들이 얘기하기로는 마이크론이 빨리 쫓아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럼 뭐 희망사항일 테니까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누가 만들든지 간에 MI300X라든지 뭐 아니면 애플이 만들든 도조가 만들든 결국엔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사실은 이런 경쟁 구도가 생기면 더 좋죠. 그렇죠. 서로 사가려고 할 테니까. 그리고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오른다는 그 업황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사실 이 반도체 안에서 축포를 가장 먼저 터뜨렸던 거는 HBM 관련주였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 반도체라던가 뭐 퀄리다스 반도체 그리고 칩셋 미디어 이 종목들이 더 유독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들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많이 이야기했던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들보다 상승 탄력이 클 만한 이유가 근거가 있는 상승인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서 후발주처럼 갑자기 대두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 한미 반도체나 기존에 이제 HBM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클라우드 AI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한마디로 머리 이제 큰 대형 서버. 대형 서버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태블릿이나 뭐 PC나 뭐 자동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구글이 어제 또 이제 뭐 제미나이 예미나이랑 비슷해가지고 제미나이 네. 우리나라의 말로 좀 재미나게 지으셨는데 하여간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구글이 이제 먼저 치고 나갔죠. 이제 구글은 주로 퀄컴 거를 갖다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도 지금 새로운 것들을 이제 가우스로 해가지고 새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애플도 내년 가을에 이제 신제품에는 AI를 탑재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맞아요. 또 지금 오포, 비보, 화웨이 같은 경우도 대만의 미디어텍과 같이 이제 하면서 이제 이걸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칩을 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보면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다 미디어텍 걸 갖다 씁니다. 대만 업체 걸. 그다음에 이제 구글은 퀄컴 걸 갖다 쓰고 애플은 또 자체로 만들겠죠. 그러면서 지금 그 제주 반도체가 특히 이제 수혜를 받는 거는 결국에는 퀄컴이랑 미디어텍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칩셋 미디어도 스마트폰 관련돼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부분이 부각이 됐고, 네. 특히 영상 처리 관련돼서는 이제 이 칩셋 미디어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자율주행이랑도 연관이 돼 있고, 근데 스마트폰도 결국에는 카메라가 핵심적인 부품이죠. 그렇죠. 그럼 카메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결국엔 칩셋 미디어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온디바이스 AI 움직이면서 더 강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게 코덱 관련된 기술인데 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가미가 되고 있는 중이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보면 뭐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맞아요.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이게 주로 이제 IP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팹리스 업체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주 반도체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25%의 급등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이 종목 상한가까지도 갔어요. 네. 이건희 부장님이라면 제주 반도체 오늘 보내주시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잘 가는 종목 함부로 떠나보내는 거 아니다. 조금 더 들고 가시겠어요? 일단은 뭐 갖고 있어봐야죠. 지금은 꺾일 때까지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은 이제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스타트 거래가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그러면 이렇게 올랐는데 3,800억입니다. 3,800억인데 앞으로 당분간은 기대감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실적이 안 나오거나 네. 실제로 이제 뭐 이 미디어텍이나 이쪽이랑 거래를 안 하게 되거든지 뭐 특별하게 이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빠지겠죠. 일단은 1차 상승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뭐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뭐 굳이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 분들은. 네, 오늘의 특징주 제주 반도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의견 주셨고 실제로 오늘 장 온디바이스 AI 열풍이 더 커졌던 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애플도 있지만 삼성도 이제 곧 있으면은 내년에 무언가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14일부터 글로벌 전략회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무언가 스마트폰 기기라던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뉴스가 쏟아질 텐데 그때는 좀 식상하게 받아들일까요? 그때마다 매번 이거 현실화 되는구나 하면서 반도체주들에 대한 계속 콜업이 이어질까요? 처음부터 시작하자면은 네. 이제 사실 내년에 이제 1월 효과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저는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될 거로 보이고 있는데 1월에
언팩 행사가 열리죠. 갤럭시 S24. 맞아요. 거기에 AI 온디바이스 칩을 넣긴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 있고, 그러면은 1월 말에 콘콜을 한다 그러게 되면 당연히 온디바이스 AI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콘콜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 SK 하이닉스도 적어도 내년 시장 온디바이스 AI는 이미 개화 시장이고 25년부터는 대부분의 이런 기기들에게 탑재량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뭐 PC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아니면 XR, VR 대부분의 이제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용화되는 시즌으로 아마 그게 2025, 26년부터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아까 건희 부장님도 얘기했던 게 이게 더 갈 수 있다는 거는 그런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점수를 크게 주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올해는 HBM으로 시장을 계속 이끌어 왔지만은 적어도 내년부터는 온 디바이스 AI로 넘어가는 시즌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갤럭시 S24의 신제품에서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역할이 얼마만큼 나올까? 물론 우리가 예전에 뭐 빅스비를 많이 사용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좀 상용화된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 분위기는 아예 애초에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은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를 갖고 있는데 어떤 종목으로 압축했을까요? 반도체 압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종목 탑3 보시죠. 반도체주를 갖고 있거나 혹은 갖고 싶으시다면 이 종목들 위주로 한번 봐보세요. 이건희 부장의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제우스가 있고요. 이화진 과장은 탑픽으로 제우스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부장님, 네. 그 많은 종목 안에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1등 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일단 주가가 좀 덜 올랐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발 수주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다. 올해 한 110억 정도 이제 삼성에서 수주가 나왔는데 네. 11월 23일 날 삼성전자 80억 규모의 장비 수주 계약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일단은 소외됐던 HBM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반도체 공정용 오버레이 계측 장비인데 오버레이가 뭐냐면 이게 울퉁불퉁한 거를 평탄화시켜준 걸 오버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표면이 고르게 되어 있나라는 것들을 검사해주는 검사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이화진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까 뭐 제우스도 제가 아까 언급을 했는데 네. 세정 장비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삼성전자에서 급하게 지금 장비들을 계속 늘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로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랑 제우스가 조금 더 자리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뭐 기존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거워졌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럼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제일 좋다가 아니라 네.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자리가 좀 괜찮은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남들 다 오를 때 안 오른 건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매력이 좀 덜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나중에 다른 종목들이 다 가도 또 이 종목은 지지부진하면 어떡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죠. 아직 잘 몰라서 숨겨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짜 오기긴 그렇죠. 하다. 예. 이게 사실은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 네.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초창기 HBM 얘기가 나올 때부터 관련 수혜주라고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또 하나가 이제 주가가 이제 항상 보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이제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가 5만 원대에서 쭉 내려와서 지금 다시 올라와도 2만 원대 있는 이제 주식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오히려 지금 고점을 만드는 종목들도 좋아하시죠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결국에는 제우스도 그렇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정고점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세워볼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목표 네. 주가는요?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일단 1차 목표가 드리고 이제 손절가는 17,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이화지훈 과장님은 좀 무거운 SK하이닉스라던가 그러니까 시총이 네. 큰 종목을 위주로 갖고 오셨고 탑픽은 제우스였어요. 네. 근데 진짜 여기 앉아 있다 보면은 되게 많은 종목들이 들리는데 네. 제우스가 생각보다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사실 이 회사는 로봇주도 관련이 있고 디스플레이도 관련이 있고 수소도 관련이 있고 물론 제일 탑픽은 반도체이긴 합니다. 네. 반도체긴 합니다만은 물론 제우스는 형이 얘기해 줬으니까 이제 제가 SK 하이닉스와 조금 관련 한미 반도체를 얘기를 하면은 네. 지금 SK 하이닉스가
글로벌 디램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랑 축소를 거의 5%밖에 줄이지 않았어요. 이게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고 낸드의 점유율도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4분기 실적을 뜯어보게 되면 아마 삼성전자와 굉장히 큰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BM 시장에서 이미 HBM4도 이미 샘플로 이미 그 엔비디아 쪽에 승인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 삼성전자는 10월에 이제 겨우 이제 샘플을 지금 보낸 상황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좀 빠르게 좀 선도적인 역할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위에 한미 반도체를 넣었던 거는 물론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장비 납품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이게 향후에 삼성전자나 이런 마이크론 쪽의 고객사를 좀 확대될 수 있는 여변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무거움이 한털 가벼워질 수 있는 역할도 좀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 3위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제우스는 사실 반도체도 중요하지만은 로봇과 같이 덩달아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10% 이상 날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좀 제우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 중에서도 좀 왕이 될 상이 아닌가 생각해서 좀 제우스를 넘버원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제우스는 두 분이 모두 다 선택한 종목이었습니다. 각각 1위, 3위에 선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지금 이 반도체와 거의 짝꿍처럼 가는 게 AI 로봇이잖아요. 네. 여기에 시너지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왕이 될 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우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 10%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이게 좋은 고점이 58,500원입니다. 이것도 아마 올해 7월 달에 HBM 이슈 있으면서 조금 강한 상승이 흐르고 나와서 좀 차익 물량이 나왔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번 2차 상승에서는 충분히 저는 58,500원은 뚫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1차 목표가를 제가 한 6만 원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부터는 반도체 시장이 크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더 크게 9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 3만 5천 원이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왜 이렇게 안 가나 했는데 삼성전자는 선택이 안 됐잖아요. 네. 좀 길게 봐야 되는 건가요? 길게 안 보시더라도 네. 충분히 저는 같이 어차피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 우위가 아니라 아마 반도체 시장 업황 자체가 시장은 저는 1월 효과까지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8만 전자는 저는 1월 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8만 전자 1월 달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또 연초에 갤럭시 언팩 행사 있고 온디바이스 AI 이야기 나온다면은 또 삼성전자 필두로 시장에서 1월 효과가 번질 수 있다라는 점도 앞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은 이러한 IT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또 2차 전지의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닥이 2%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30.16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1% 가깝게 상승한 2,515선으로 오늘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어요. 자세한 장마감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2월 8일) 금요일 우리 증시의 장을 마쳤습니다. 역시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T라던가 2차 전지가 반응을 해줘야만 한다라는 걸 오늘 또 여실히 느꼈죠. 많은 반도체주들이 올랐고 또 그리고 양도세 이야기 기준이 10억에서 30억 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후 들어서 2차 전지 쪽으로의 다시 매수가 들어온 것도 시장 지수의 움직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어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도 포착이 됐는데 정확한 종가 상황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김예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12월 8일 금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은 상승 출발 후에 그 상승폭을 점점 더 키워나갔습니다. 특히 어제 빠져나갔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시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양시장 빨간불을 켜냈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 넘게 상승했습니다. 2,517포인트로 거래를 마치고요. 코스닥 시장은 2%가 넘게 올랐습니다. 830포인트로 오늘 시장 거래를 마감합니다. 오늘 또 양시장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담은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일제히 빨간불을 켰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기업들,
가장 많이 담아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연말 배당 기대감 속에 역시나 우선주까지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항암제 시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힌 셀트리온에도 수급이 몰리며 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주인 대장주에도 여전히 수급이 들어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했고 그리고 네이버까지도 2% 넘게 상승하며 이 외국인의 수급이 몰렸던 모습입니다. 그럼 기관들이 담은 장바구니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오늘 반도체 대장주를 가장 먼저 담아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물량 쏠리면서 오늘 1%대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그리고 네이버까지도 물량을 담아냅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함께 이 웹툰 시장의 기대감 속에 카카오까지도 물량을 담아내면서 오늘 카카오 2% 넘게 상승했고요. 51,7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수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오늘 시장은 이 반도체 기업들이 지수를 견인했던 모습인데요. 이렇게 미국의 반도체 기업 AMD를 비롯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했던 영향도 있지만 이 AI와 함께 반도체 업황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도체 설계와 부품 관련한 기업들도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반도체 설계 기업 피델릭스가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14% 넘게 올랐고요. 덕산테코피아와 마이크로 컨텍솔 부품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AI 기업 펜트론까지도 일제히 오늘 큰 급등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편 오늘 장중에는 다시 한번 이 정치 테마주가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최근에 총선 출마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면서 특정 후보자 관련한 테마 기업들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있는데요.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기업들 장 초반부터 움직였습니다. 이 부국철강 오전 중에 큰 급등이 나왔고요. 4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23%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하고 또 건설기업입니다. 범양건영이 19% 넘게 상승, 남화토건도 7% 강세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기업까지도 상승하네요. 남선알루미늄 12% 급등으로 거래를 마감합니다. 한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테마 기업들도 장중에 큰 급등이 보였는데요. 오픈롤 이 채용 플랫폼 관련한 기업입니다. 오늘 19% 넘게 상승하고요. 의약품 관련한 기업 DTNCR로도 23% 강세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UI와 UX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9% 강세로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 기업들을 필두로 다양한 기업들이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치 테마주들은 기업의 펀더멘탈과 관련 없이 또 주가에 영향을 받는 만큼 투자에도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요일 시장 오늘 정리해보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네, 다행이에요. 그래도 금요일장 코스닥이 강한 상승에 힘입어서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빨간불이 가득 들어와 주는데요. 10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올랐거든요. 이건희 부장님, 네. 다음 주는 또 일정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뭐 내만여의 날도 있고요. 네. 또 FOMC 회의도 있고. 과연 오늘의 이 시장 상승이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벤트를 앞두고 또 다음 주는 좀 관망하는 장세가 나타날지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 가봐야 알겠지만 뭐 사실 지금 오늘은 반도체가 돌았다는 게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와중에 또 이제 뭐 대주주 양도세 완화 뭐 이게 주말에 발표된다는 얘기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권성동 의원이 한번 뭐 운을 좀 띄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30억이든 뭐 어떻게 됐든 10억에서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다음 주까지는 이런 훈풍이 월요일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동안 이제 발표가 자꾸 늦어지니까 최근에 이제 고점 부근에 있던 종목들이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뭐 4, 5%씩 빠진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그런 물량들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대주주 회피 물량이죠. 이제 이 물량들이 이제 나올 일이 없죠. 그렇게 되면 뭐 물론 30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또 던지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조금은 당분간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이번 주에 뭐 다음 주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지만 그 이벤트들 결과는 대부분 다 뻔히 알고 있는 사항들이어서 뭐 금리 안 올릴 것 같고요. 네. 예,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미국 금리도 좀 많이 내려와 있고
생각보다 경기 침체 이슈가 어제 또 미국에서 또 사그라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들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정신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런 흐름은 좀 당분간 좀 이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뭐 다음 주 초까지는 뭐 특별한 이벤트 없이 대주주 왕조세 완화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네. 조금 더 수급이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긴 한데 우리 예측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그런 결과는 아닐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한에서 시장이 반응을 할 테고 그렇기에 조금 더 뜨뜻미지근한 상황에서 양도세 관련 뉴스를 더 많이 기다리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장의 특징주 한번 볼게요.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오늘 급락한 대표적인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시가가 9%의 개파락으로 문을 열었고요. 오늘 장중에 14% 넘게 급락을 했어요. 종가는 8.8% 내린 23만 8,500원입니다. 그 TL 신작 반응 나쁘지 않은데 네. 지금 NC소프트가 신작을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다라는 것, 또 이틀 연속 하락했다라는 건 지금 게임주에 있어서 신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믹스처럼 코인처럼 가상화폐가 지금 가장 핫한 건지 셀 온으로 본 건지 NC소프트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 어제 나왔던 거는 PC 버전입니다. 이제 콘솔 버전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고 네. 이제 물론 유저들의 반응이 굉장히 제각각인 상황이고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뭐 서버가 어느 정도 뻥났다. 네. 뭐 이런 흐름을 친다면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대처를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죠. 생각보다 많이 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결국에는 뭐 최적화에 대한 이슈도 있는 상황이나 결국에는 뭐 그동안 사실 PC 버전 같은 경우는 원래 이번에는 자동 게임 실행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유저들이 5월 달에 GPT 서비스를 하면서 조금 요구했던 개선 사항이었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래픽이 약간 물론 PC 버전에서는 충분히 최적화에 대해서 이슈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솔 버전 나오는 거는 이미 애초에 플스5의 이쪽에 사양에 맞게 좀 나오기 때문에 콘솔 버전이 나와야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전처럼 블레드 앤 소울이나 뭐 생각보다 별로다 이랬으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을 겁니다. 물론 아무리 지금 공매도가 안 된다고는 하지만은 생각만큼 조금은 지켜볼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뭐 8% 정도면은 어느 정도 기대감만큼 오늘 딱 빠졌다. 그러면 나중에 콘솔이 나오고 나서 그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봐야 조금 반등의 의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 NC소프트를 대응했던 분들 혹은 지금 시간에라도 매도할까 혹은 다음 주에 매도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아 보일까요?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NC소프트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리니지로만 버텨왔던 건데 새로운 신작 이 회사가 이거 만드는데 개발 비용이 한 1,0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콘솔로만 300만 장이 팔려야 어느 정도 BEP가 나온다는 뜻인데 만약에 다음 주에도 조금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이쪽 위메이드 관련 P2E 사업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넷마블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하이브 그 지분을 5,200을 팔았죠. 그 팔아가지고 어디에 썼냐?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차입금을 상환하면 이자 비용이 축소되기 때문에 당연히 넷마블은 4분기 실적이 재무 비용이 굉장히 크게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넷마블 자체는 내년에 신작 게임도 굉장히 다수 7건 이상 상반기에 지금 신작이 출시가 예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번 지스타에서도 호응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분위기가 이메이드 코인 가치가 올라오게 되면서 어제 뭐 컴투스 홀딩스, 네오위즈 홀딩스, 넷마블 같은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P2E 사업 자체가 분위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게 지금 조만간 이게 이번 정권에서 윤석열 초반에 공약을 냈었던 게임 산업의 P2E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미 실제 작년 11월 달에 게임위원회에서도 조건부 승인 얘기가 나왔다가 코인이 쫙 빠져버리니까 이게 조용히 잠잠해졌는데 아마 이게 지금 코인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P2E 사업을 조건부 승인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8% 정도 손절을 치더라도 넷마블로 넘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스코어를 보긴 하겠지만 만약에 여기서도 상승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NC소프트 당분간 힘들 수 있게 나는 종목 교체를 하겠다. 넷마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오늘 앞서 이제 이건희 부장님이 재미나게 이름을 지었다는 그 재미나의 덕분에 셀바스 AI라든가 코난 테크놀로지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올라줬거든요.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시 또 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면은 셀바스 AI도 그 안에서 수혜주로 오를 수 있을지 오늘장 5.7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핫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 디바이스의 핸드폰에 이런 AI 기능 넣는다고 해서 이 회사들이 직접 수혜를 받는다는 보장은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이 AI 소프트웨어 회사도 굉장히 좋게 봤었다가 최근엔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챗GPT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이게 지금 사실은 거기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더 빠르다. 그러면 굳이 지금 이거를 몇십 년 동안 개발했던 게 사실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 있고요.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그 챗GPT가 됐든 뭐 바드가 됐든 빙이 됐든 이쪽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자기 거를 갖다 붙여서 키울 수 있는 회사들, 이제 이 회사들이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모멘텀이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쪽과 어떻게 연계해서 뭘 하는지를 조금 더 보시는 게 더 중요한 뉴스일 것 같습니다. 세이버스 AI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갖고 자리는 나쁘지 않으니까 뭐 들고 계시는데 뭐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그냥 보유 정도 갖고 계신 분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의견이고요. 진짜 이 빅테크 업체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 직접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체크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또 오늘 테마주도 뭐 빼놓을 수는 없는데 최근 중국 관련 테마주가 참 많아요. 네. 그렇죠? 뭐 최근에는 패럼 테마주가 있었다면은 오늘은 요소수에 이어서 또 비료 테마주가 움직였는데 네. 수출 규제를 정말 한다면 이거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장 좀 반응했던 종목들이 지속성 있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소금 관련 이슈도 있었던 인산가도 최근에 단기했다가 빠졌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남해 화학, 인산 암모늄에 대한 이슈가 수출 통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오늘 초반에 급등했다가 빠졌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일회성이 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내년 6월까지는 어느 정도 재고가 충분히 비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거는 정치적인 좀 이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 간의 이런 갈등 속에서 중국이 나온 좀 정책이 아닐까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남해 화학 자체는 사실 인산 암모늄을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거를 어느 정도 대안책으로 국내 그대로 국내 판매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남해화학이 오늘 좀 시장에서 조금 분위기가 좋았던 흐름이었지만은 하지만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보통 이런 중국 관련 이슈들, 결국 정책 관련 이슈들 같은 경우는 좀 지속성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다라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응만이 답인 것 같다. 그 테마주 싫어하시나 특히나 정치 테마주 굉장히 싫어하면서 네. 이거는 뭐 올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요 요소수라든가 비료 테마는 어때요? 이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달라요. 네. 왜요? 일단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왜 이럴까? 뭐 지금 중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 미국만 따라가면 사실은 우리도 이런 무기가 있어. 가만히 안 있어요. 네, 약간 나는 이런 건가요? 요소 하나랑 인산염 하나만 건드려도 대한민국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사실은 중국의 욕심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러면 정부에서 중국에 가서 또 사실은 뭐 또 협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카드를 자꾸 꺼낸다는 거는 이게 계속 부각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요소수 대란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요소 대란이라든지 뭐 인산염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이 관련 종목들은 또 예전에 사료주처럼 올라갈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윗꼬리를 많이 달았지만 이게 아직은 가능성이지 아직 비축 물량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축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언젠가는 또 한번 뭐 요동을 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랑은 좀 다른 테마이기 때문에 정말 중국이 우리의 좀 타격을 입히려고 자꾸 잴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리튬 관련주 볼게요.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오늘 장에 13%에 넘는 급등을 보여줬고 그리고 장대 양봉이 그려졌어요. 최근에 보니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다시 또 반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차트 보면 하이드로 리튬 예전에 4월 달에 6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1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을 한다면은
정말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뭐 3, 4일 정도 좀 반등을 좀 했다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추세적인 반등인지는 조금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조금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이 좀 하이드로 리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리튬에 대한 수요, 결국에 양극재나 이런 전기차까지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 크게 완벽하게 지금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내년 선장률을 봤을 때 북미 쪽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한 60% 정도 됩니다. 중국이 30이고 유럽이 한 20% 정도인데 결국 내년에 대한 성장률들이 대부분 30%, 20%, 10%로 줄어드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리튬의 수요가 이게 그렇게 빠르게 지금 올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거 많이 내려왔네 여기서 좀 접근해보자라는 거는 조금은 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추세적인 흐름은 두고 보고 대응하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우리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해봐야 될지 미리 한번 예측해 볼게요. 이건희 부장님, 예. 다음 주 핵심 포인트는요? 일단 다음 주는 뭐 빅 이벤트가 있죠. 그렇죠. 뭐그 FOMC 회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양도세 완화도 지금 주말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슈들을 좀 소화하는 한 주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일단 월요일 날 정도까지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11월 달까지 우리 주식시장이 11월 반짝 좋았던 이유가 결론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려면 특히 이제 환율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환율이 그렇죠. 좀 요즘에 불안하죠. 뭐 1,300원 밑으로 빠졌다가 1,300원 위로 올랐다가 근데 이 변동폭이 10원 이상 움직인다라는 거는 10원 가까이 움직인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안정되는 흐름 이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이 지금은 오늘은 그나마 현물을 조금 사주긴 했지만 대부분 선물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환율과 함께 외국인 수급 같이 보자라고 정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이야기는 잠시 후 수상한 종목 시간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